정리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등기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죠. 채권적이니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채권을 팔아먹으면 채권을 팔아먹은 자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해서 1억 채권을 갖고 있는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팔아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즉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갑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한 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채권 양도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합니다. 채권을 양도한 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거를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이전 등기 채권이 아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은 매수인,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매수인이 이전 등기 채권을 팔았을 때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가 없고 제한이 되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채권 양도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 양도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점유 취득 시 완성자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갑의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식하고 있는 자. 자, 부동산을 매수한 자죠. 근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대요.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그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갖는 이전 등기 채권.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서 생겼죠. 따라서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다. 4번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했습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보통 가등기는 부동산 매수인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결국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입니다. 그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즉 소멸시가 완성됨으로써 소멸을 해버리면 가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등기 을 소유주 갑 가등기 을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병한테 팔아놓으세요. 원래는 나중에 을이 본등기하게 되면 이건 직권 말소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을의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을 해버리면 이것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병은 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 제3자 병이 이미 소멸한 그러나 말소를 안 되고 있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 아니라 물권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다른 거라 그랬죠. 구별하자 그랬죠.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전에 봤던 10번 다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죠. 이 우리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정의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게 요거죠.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 을이 소유자 갑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채권적이라 그랬죠. 그거를 팔아요. 팔 때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요. 갑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거를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다시 한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식하는 자, 즉 부동산 매수인이죠. 그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기 때문에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그랬죠. 다만 두 가지, 부동산 매수인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요, 을이 점유를 하다가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을의 이전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지금 방금 본 겁니다. 12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자,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는 뭐였죠? 등기 신청권이었죠. 등기 청권이 아니라. 따라서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니은 또 나왔나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즉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디귿.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팔아먹을 때 통상의 채권량도 법리에 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명인 그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거죠. X토지가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장 안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 그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질문이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죠. 갑은 이렇게 돈 내나 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달라 그러면 돼요.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미등기 전매행위는 그냥 깡그리 무효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허가절차 협력 따위를 구할 수는 없다가 되죠. 깡그리 무효입니다.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 갑에게 직접 이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죠. 갑의 동의 없이는 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설령 갑에게 통지하더라도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특히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역시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까지 있습니다. 똑같아요. 위에 거랑 12번 문제하고 합의가 있대요. 1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을사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됐으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계약이 취소됐음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네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나 보네요. 볼까요? 갑을사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이군요. 사기가 아니라.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3번은 설령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으로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4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갑과 을, 그 다음에 갑병이 아니라 을병이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합의 끝내 동의가 없어요. 합의까지만 했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갑, 을, 을병 순차 합의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갑의 동의가 없단 말이죠.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5번 중간생략 등의 합의가 있어요. 갑을사의 계약이 합의 해제됐습니다. 합의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 보호되는데요. 다만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 병이 보호를 받으려면요. 병은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아직 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병이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을과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을 간의 계약의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